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17일 기미 네번째 기사 1512년 명정덕 7년 대간이 합사하여 기은 및 안처성 유자광 안지 등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기은에 대하여 옛 기록을 상고하니 영락 영감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때 제사에 쓰는 물건을 정원에서 또한 개품한 일이 있었다. 이를 본다면 내수사에서 비밀이 거행한 것이 아니고 조정에서도 또한 안 것이다. 이는 본래 함흥에 있는 것이며 제사 때에 내다 놓는 것은 오늘날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하고 나머지도 모두 5번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또 상차하기를 신등이 기연 등의 일을 가지고 여러 날 복합하였으나 지금까지 윤호를 받지 못하니 실망을 일길 수 없습니다. 대체로 임금의 우화는 사와 정을 알지 못하는 것인데 사특한 줄 알면서 버리지 못하면 그 화는 도리어 알지 못하는 것보다 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면 사특하고 괴벽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 있고 또 사특하게 아첨하는 사람들이 날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게 될까 두려워서 오히려 꺼리기 때문입니다.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면 사특한 길이 더욱 성해지고 사특한 사람들이 더욱 방자해지는 것이니 무엇을 꺼리고 피하겠습니까? 꺼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사특한 방법으로 영합하며 은총을 바라는 자가 마구 쏟아져 나올 것이니 만리의 패단을 장차 어떻게 바로잡겠습니까? 기연은 먼 곳에서 하는 것으로 조정에서 알지 못한다면 혹 치지도외 하겠으나 지금 이미 다른 일로 인연하여 발로되어 대간이 말하고 시종이 말하고 대신이 말하여 전하께서도 아십니다. 그런데도 능히 결단하여 버리지 않으신다면 사벽한 일이 거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더욱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안처성은 시비의 소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데 겉으로는 사체를 지킨다 빙자하나 안으로는 실상 상의에 영합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이 사람을 아껴서 꼭 근시하는 자리에 두려 하시니 명기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전하의 속뜻을 엿보아 영합하는 무리가 쏟아져 나와 장차 금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유자광의 나라를 그르친 죄는 머리털을 뽑아 셀 수 없는 것과 같이 많으며 들끓만한 공로가 하늘에 사무치는 죄악을 보상할 수 없으므로 흔적을 삭제하여 영구히 먼 지방으로 귀양 보냈으나 온 나라 시민들이 시조에서 죽이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깁니다. 이제 스스로 죽었으니 실로 하늘이 원수를 갚아준 것인데 어찌 도리어 혈전을 내리고 그 흔적을 회복시키겠습니까? 상벌의 문란함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안지는 일찍이 만호로 있을 때 일이 장호에 관계되었으므로 지금 국문하는 중인데 다시 변장으로 쓸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기연을 혁파하고 안처성의 직을 가라 사와 정이 혼동되지 않도록 하시고 유자광의 용서하지 못할 주의 악을 살피시고 안지의 청렴하지 못한 죄를 추구하여 시급히 성명을 거둬서 쌓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17일 기미 5번째 기사 허문관 부재학 권민수 등이 상차하여 기연의 일을 논하였으나 역시 윤호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18일 경신 첫번째 기사 이조판서 송일이 아뢰기를 신이 지금 앞 영관으로 예조에 가는데 궁중이 만일 무슨 말을 하면 마땅히 전일에 대답했던 말로 대답하여 하겠습니다. 그 대략은 성천이 와서 투항할 것과 반란한 무리들을 더 베어다가 바치면 화친을 허락할 가망이 있다는 것인데 이는 곧 화친할 단서를 암시하는 것이니 이렇게 대답함이 어떠합니까? 하니 정교하기를 그리하라. 다만 성친이 스스로 투항하여 오라는 말은 강력히 말하지 말고 사로잡혀간 우리나라 사람들을 모두 쇠한할 것을 힘써 말하도록 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18일 경신 두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가지고 7번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차자를 올려 논하였으나 또한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18일 경신 세번째 기사 우의정 성예한이 아뢰기를 어제 유순정의 본직을 갈도록 명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유순정은 다른 병이 없고 단지 안질이 있는데 일찍이 경련 및 공예하는 곳에 입참할 수 없어 한탄하였으니 반드시 이 때문에 와서 사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의할 때는 와서 참여했고 지금 국가의 천재와 시변이 계속 끊이지 않는 데다가 남쪽에 외와의 사단이 있고 서북에 또 한 변이 있으며 중원도 역시 편안치 못한데 유순정은 군무를 많이 알고 또 계책을 잘 세우니 갈지 않는 것이 어떠합니까? 또 저기 하신 이래로 질변이 있지 않은 해가 없으니 이것이 어찌 위에서 덕을 잃어서 불러들인 것이겠습니까? 신과 같은 못난 사람이 정승자리에 들어가 있으므로 이런 재해가 있는 것입니다. 유순정은 그 소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니 신과 같은 못난 사람을 가는 것이 온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유순정의 이런 내 뜻도 역시 그러하다. 그러나 그의 말하는 바가 너무도 간절하기 때문에 들어준 것이다. 또 천재와 시변은 곧 위의 과실 때문이지 어찌 아래 사람이 허물이겠는가. 경은 사양하지 말라 하자 또 아뢰기를 방금 국가의 일이 많으므로 신은 번거로울까 싶어 다시 사직을 청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유순정은 재주와 덕이 있고 변방 일을 잘 아니 그의 사직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또 두 서너 재상이 신의 집에 와서 하는 말이 듣건대 유순정이 사직하였다 하는데 이와 같이 국가의 일이 많을 때는 그 사람을 갈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신 개인의 뜻이 아니라 공론이 이러하니 청와대 속기 유순정의 직을 회복하셨사니 전교하기를 유순정에 대한 공론이 이러하면 어찌 복직할 수 없겠는가 즉시 명수하라 하고 전교하기를 경이 어제 안질 때문에 와서 사직함으로 억지로 만류하지 않아 들어주었는데 오늘 성희안이 공론으로 와서 아뢰니 경은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유순정이 아뢰기를 신의 뜻은 전에 이미 다 아뢰었습니다. 비록 자리에 눕는 병은 아니나 몸을 움직이면 병이 다시 일어나 침질과 뜸질의 치료와 온갖 방문이 효과가 없어 조반에 나아가지 못한 지 거의 한 해가 되었으므로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편하지 못하여 부득이 와서 사직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걸어 다닐 수 있는 형편이라면 부지런히 힘쓰다가 소임에 죽는 것이 신하의 직분이니 신은 근자의 병 때문에 생각이 창난하고 계약하는 것이 점점 전과 같지 못합니다. 방금 국가에 일이 많은데 만일 한 가지 일이라도 조치를 잘못하게 된다면 일신의 과오만이 아니라 국가의 손해가 매우 클 것입니다. 지금 하기를 듣고 황망하여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며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내 뜻도 성의안이 아련 바와 같고 공론이 이러하니 사직하지 말라 하자 다시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증정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18일 경신 네 번째 기사 홍문관 부응교 박상이 노모 때문에 사직장을 올려 집으로 돌아가 복량하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가까운 수령을 제수하도록 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19일 신효 첫 번째 기사 압연관 송일 예조판서 신용계 참판 황맹 등이 아뢰기를 어제 처음 잔치가 시작되자 먼저 소논을 내리시고서 상께서 한제를 당하여 친히 접견하지 못한다는 뜻을 전달하니 봉중등이 하는 말이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고 신용계가 아뢰기를 봉종의 말이 전후에 바친 서계가 하나만이 아닌데 지금까지 회답이 없으니 전했는지 알 수 없다 하기에 신이 임시 변통하여 답하기를 근자의 몸이 아파 사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봉중이 술에 취하면 이를 말하지 못하게 되니 취하기 전에 생각하는 말을 말하겠다 하고 대개 조정에서 국행을 접대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지고 말하기에 마땅히 국행을 올라오게 하여 애당초 반란한 때의 일을 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친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뜻을 가지고 말하기를 종성친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도서를 도용당하였으므로 이제 모두 머리를 베어 함에 담아다 바쳤는데 이것은 내가 보고 들어서 분명하며 종성친은 실로 그 반란을 일으킨 일은 알지 못한다고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사로잡혀간 우리나라 사람이 매우 많으며 심지어 잡혀간 진장도 돌려보내지 않고 종성친이 군사를 거느리고 온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보았다.
지금 비록 반란한 사람들을 베어 함에 담아서 바쳤으나 그것이 어떻게 진짜인지를 알겠느냐. 종성친이 정성을 바쳐 항복하는 것을 어디서 보겠느냐 하니 봉중이 답하기를 전번 반란 때의 정장 성명이 도서를 종성친의 아내 방에서 훔쳐가지고 반란하였는데 이제 모두 패몰하였으므로 종성친이 극력 성명의 무리 두 사람을 베어 보내서 항복한 것이니 이 일로서 본다면 그가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종성친이 반란을 주모하였다면 어찌 같이 반란한 사람을 베어서 바치겠습니까 했습니다. 또 사로잡혀간 세 사람을 모두 쇠한하였다고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쇠한된 세 사람은 반란 이후에 잡혀간 사람이요 경호년 반란 때 잡혀간 사람이 아니다 하니 봉중이 답하기를 그때 쇠한된 사람은 과연 반란 이후에 잡혀간 사람들이거니와 그 밖에 경호년에 잡혀간 사람이야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다만 본도에 있다는 것은 내가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비록 대마도를 용서할 수 없어 화천을 허락하지 아니하나 우리 본국으로 보아서 화천을 허락해야 합니다. 만일 화친하게 된다면 여러 섬의 고응을 바라는 사람들이 피로인을 수연하지 않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제포의 진장 김세균은 지난 4월에 죽었기 때문에 신주를 절 안에 안치하고 지금 제사합니다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대마도의 죄악은 지극히 커서 비록 국행에게 묻는다 하더라도 쓸데없기 때문에 올라오지 못하게 한 것이다. 지금 너희들을 접대하여 주는 것은 대마도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의 본국을 위해서이다. 너희들이 돌아가서 대마 도주에게 간사한 죄를 말하여 주고 본국에 돌아가서도 이러한 말을 일일이 진달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화친 허락하지 않는 뜻을 너희 본국에서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화일을 영영 끊으려는 것은 아니다 하니 봉중이 말하기를 못다 한 뜻은 뒤에 서계로 알겠다 하고 하기 때문에 다시 말을 하지 않고 물러갔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중정실로 16권 중정 7년 6월 19일 신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의 전의를 6번 아래고 또 자자를 올려놓나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정실로 16권 중정 7년 6월 19일 신유 세 번째 기사 홍문관이 아래기를 지금 이미 삼복이 지나고 입추철에 들어왔는데도 한재가 심하고 변방에 일이 많은데 어찌 대신들과 논하여 계획할 일이 없겠습니까? 경륜에 나아가소서. 그리고 기연의 일은 전일의 상소와 자자에 다 말하였고 대간들이 복합 때문에 일을 패한 지 이미 오래니 어찌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씻지 못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잠깐들 속히 괴납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륜에 일간 나아가겠다. 기연에 관한 일은 전일의 상소와 차자에서 다 보았다. 대간이 복합의 일을 패하기 때문에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은 나도 이미 말한 바이다 하였다. 중정실로 16권 중종 7년 6월 20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이조판사 송일이 아래기를 신은 노쇠하고 생각이 창난하여 사람을 쓸 적에 능히 자상하게 가려 주의하지 못하고 또 현명한 인재도 억울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아직도 가려서 기용하지 못하고 외람하게 사람을 쓰는 큰 권세만 가지고 있어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신의 직을 가소서하고 2번 사직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로 16권 중종 7년 6월 20일 임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의 전의를 아뢰니 전교하기를 지금 보니 함경도의 사변이 매우 긴급하고 한재 또한 심하니 경등은 마땅히 물러가서 원통하고 억울한 일들을 신원하게 하라 하였다. 제차 아래기를 방금 병방의 경보와 천재가 심하니 진실로 몸을 삼가고 행실을 닦아 오히려 아래 사람들이 다 말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데 지금 도리어 물러가라 하시니 원통한 일을 풀어주는 것은 말단이요 덕을 닦는 것은 근본입니다. 어찌 근본을 버리고 말단을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속히 청납하소서 하고 세 차례나 아뢰었으나 또 상차하여 논개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20일 임술 세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21일 개해 첫 번째 기사 병조 판서 이신윤무가 함경 남북도의 군액을 갖추 기록하여 아뢰기를
본도의 군민은 고단하고 약하기가 되게 이와 같고 성저 야인들은 그 수가 배도 넘습니다. 망합 등이 저쪽 사람들과 연결하여 남북도에 출몰하며 노력하고 6월에 이르기까지 성을 포위하니 그들의 속셈이 소소한 노략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개 우리 국민을 침범하여 고나게 만들어 놓고 크게 출동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남도 절도사로 하여금 관가에 있는 권소를 서울로 돌려보내고 항시 갑산과 해산의 행령에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권솔들이 모두 본령에 있기 때문에 절도사가 행령에 있는 날은 적고 본령에 있는 날이 많으니 적변이 위급할 때를 당하여 어떻게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관철사도 권소를 데리고 함흥에 있으므로 육진의 보고가 의뢰 순월이 걸리며 양식을 싸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데에도 백성들이 매우 고생하니 권솔들을 데리고 가지 말고 항시 북청 병령에 있도록 하며 모든 변보가 쉽게 조정에 도달할 수 있고 영로 또한 소유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비록 특별 조방 군사를 많이 들여보내고자 하나 군량이 없습니다. 신이 주의하러 헤아려 보아도 합당한 조치를 알지 못하겠으나 유방할 군마가 얼마요 한 달의 양료가 얼마인 것을 계산하여 남도에서는 길성으로 운반하고 북도에서는 경성으로 운반하여 북은 각진으로 하여금 차차 서로 수송하게 하고 군관들로 하여금 그 종을 시켜 받아가게 하는 것이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적변이 잠잠할 때까지는 생물의 진상도 요량하여 감하기를 바랍니다. 신의 우매한 소견으로는 방략을 알지 못하겠으니 여러 의논을 채택하여 시행하시기 바라거니와 적변이 날로 심하여 조금도 늦출 수 없기 때문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말한 북도에서 조치할 모든 일이 매우 합당하니 이에 관하여 내일 대신에게 수의하게 하라 하였다. 증조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20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지금 가뭄이 이다지 심하면 반드시 원통하 옳은 사람이 있었으니 장 100 이하의 죄인을 소방하게 하라. 중정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21일 개해 세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 5번 전의를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21일 개해 네 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권민수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듣건대 유자광의 훈권을 도로주고 또 예장하게 하셨다니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무오년의 화는 비록 이극돈이 사국의 일을 누설하였기 때문이기는 하나 그 뒤에 유자광이 홀로 권세를 부리고 사사로운 분으로 죄 없는 사람들을 무함하여 조중의 정사들을 일망타진하였으니 그 화가 참혹했습니다. 또 갑자 이후에 화도 모두 유자광이 열어놓은 것입니다. 자광이 임사원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매양 일이 있게 되면 곧 같이 의논하여 하였으니 그들의 나라를 그르친 죄는 동일하나 자광의 죄는 임사원보다 더합니다. 지금 그가 죽자 특별히 자손들을 석방하여 모여서 상사를 치르고 예장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비록 대신이 아랜 것이라고는 해도 그 아랜 것이 잘못입니다. 신등이 처음에 듣고서 즉시 농계하려고 하였으나 대간이 바야흐로 농계하고 전하께서도 반드시 쾌히 따르리라고 여겼기 때문에 미룬 것인데 지금까지 이르도록 결정짓지 못하고 망설이심으로 신등이 온 사의 뜻으로 와서 아뢰는 것입니다. 기언의 패단은 전의 상소와 차제에 이미 다 논계하였으므로 다시 일일이 진달하지 아니하오니 청컨대 쾌히 청납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공로는 공로대로 대우하고 죄는 죄대로 논하는 것이 가하다. 유자광이 익대한 공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기연은 윤호하지 않는다는 뜻을 이미 다 말하였다 하였다. 4번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22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문성부원군 유순 좌의정 유순정 우의정 성희연 교성군 노궁필 여평부원군 민효정 이조판서 송일 등이 의논드리기를 생각건대 이 외놈들은 변방의 백성이 된 지 오랜데 하루아침에 은혜를 배반하고 반란하였으니 끝까지 토제하는 것이 가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옛날 제왕들의 일로 본다면 이적을 상대할 적에 다만 기미하며 금수로 대할 뿐이었습니다.
근본에 반란한 무리들을 베어 머리를 함에 담아다가 바쳤으니 이 기회에 화친을 허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화친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화친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구초하여 맞이 아니할 것입니다. 남쪽 백성들이 어찌 고통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서북 변방의 근심이 날로 심하니 진실로 신중하게 지켜야 하나 만일 세 방면에서 적의 침범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탱하여 방어하기 어려우니 이때 화친을 허락하는 것만 한 것이 없습니다. 제왕이 작은 오랑캐를 상대하여 끝까지 그 죄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천일의 성을 함락하고 장수를 죽였으니 그 화를 헤아릴 수 없거니와 내가 부득한 사람으로 신민의 임금이 되어 그 통분함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 당초 반란하였을 때 그들의 마음은 반드시 사세가 궁하면 일본에 청하여 화친을 간절히 구하려고 하였을 것이니 오늘날 화친을 청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이다. 지금 경솔하게 화친을 허락하면 북중이 세치혀에 말려드는 것이요 일본에서도 또한 우리를 가볍게 볼 것이다. 경들의 말은 지금 화친을 허락하지 않으면 후회가 있을 것이다고 하나 내 생각에는 지금 화친을 허락하더라도 후회가 없지 않으리라고 여긴다 하였다. 제차 아뢰니 전교하기를 화친을 허락하는 일은 대신들이 비록 시세를 가지고 말하나 그렇다고 오늘 공갈하면 내일 화친을 허락하고 내일 공갈하면 또 그 다음날 화친을 허락할 수야 있겠는가? 비록 민생이 고통받는 것으로 말을 하나 잡혀간 사람들이 모두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들도 우리 백성인데 어찌 이 사람 저 사람을 분별하겠는가 하였다. 유순정이 별개하기를 그늘의 흥천, 흥덕 두 절의 예터를 사람들에게 집을 짓게 하라는 분부를 가 계셨는데 신은 성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절에 달았던 대정으로 군기를 주조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공조로 하여금 총통을 주조하여 양계 및 하삼도의 방어가 긴급한 곳에 나누어 보내 여러 진에 나누어 간수하였다가 앞날에 쓰도록 대비하게 하라 하였다. 중조실로 16권 중종 7년 6월 20일 갑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 상차에 전의를 아뢰고 또 아뢰기를 마천량에게 겸어사가 지금 내려가게 되었는데 신등이 여러 사람의 의논을 들으니 육진 지역은 본래 매우 먼 곳이라 지금 만약 관을 설치하면 육진은 다 관 밖의 땅이 되어 버릴 것이며 또 거기 백성들은 본래 어리석고 의혹을 잘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세가 반드시 놀래 소란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뭄이 심하여 지공하는 표단이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니 내려가기 전에 다시 잠작하여 조치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마천령 겸 어사의 일은 삼공에게 묻도록 하라.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삼공이 아뢰기를 관문을 설치하려고 한 것은 근래에 수령들이 인마를 많이 거느리고 왔다 갔다 하여 배단이 있고 또 그도 사람들이 많이 호마와 피물을 사다가 팔아 배단이 적지 않으며 또 시정 사람들이 피물을 무역하기 위하여 왕래할 때 흔히 도망하는 사민을 데리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일 의사를 보내면 이것을 금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예의에 따라 이런 법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도의 민심이 우매하고 의혹을 잘하여 우리들의 사는 땅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사세가 놀래고 시끄러울게 될 것이니 잠시 동안 시세에 따라 중재하였다가 추후에 다시 의논하여 아뢰겠습니다.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중조실로 16권 중종 7년 6월 20일 갑자 세 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와 권민수 등이 상차하기를 유자광은 본래 일개 간흉으로서 화사, 소종묘와 같은 무리입니다. 세조께서 얼천에서 발탁하여 진신의 위치에 올렸는데 이는 오해와 근도를 저장하였다가 자손에게 물려준 것과 같습니다. 예종 때 처음부터 남이의 반역하는 모의에 참여하여 실상 역적에게 붙은 것인데 그 역모가 성공하지 못할 것을 알고 상변하여 공을 바라고 외람하게도 절권을 받은 것입니다. 이로부터 음흉하고 사특한 짓을 마음대로 행하여 조정을 깔보며 임사원과 결탁하여 서로 밀접하게 지내며 정사들을 모함하다가 마침내 성종시대의 죄를 얻게 되니 마치 도깨비가 낮에는 도망치듯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패조의 정치가 혼란해지다 때를 타고 도끼를 부려 무오의 화를 일으켰고 갑자 4화까지 구성하여 천지의 기강을 단절하게 하고 조정에서 100년간 배양한 정기를 남김없이 소멸케 하였으니
유자광의 하늘에 사무치는 죄는 이에 절정에 달하였습니다. 비단 온 나라 사람들이 그의 살과 가족을 씹으려 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조정의 홀령이 또한 그 극한 속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저기하실 당초에 밝게 천토를 거행하여 위로는 조정들의 분노를 풀어드리고 아래로는 신민들의 소망을 위로해 주었어야 할 것인데 부어를 너그럽게 하여 겨우 찬 배의 벌을 내려 머리를 보존하게 하여다가 죽었으니 백성들의 마음이 쾌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리어 한 사람이 계청에 잘못 따라 이미 삭적한 흔적을 회복하고 또 예장하게 하여 죄 없는 사람과 같게 하시니 전하께서 나라 그르친 간용을 은혜로 옹호하기를 어찌 이토록 후하게 하십니까? 신등은 생각하건대 이로부터 국가의 원기가 위축하여 떨치지 못하게 되고 만세의 왕법이 소멸하여 거행되지 못할 것이니 간용들이 어찌 징계하겠습니까? 또 기언 한 가지 일을 논집한 지가 거의 반년이 되는데 전하께서 그대로 고집하고 돌리지 아니하시니 간용을 보호하고 간언을 거절하는 잘못이 사방에 전파되면 이를 듣고 지치를 기대하던 희망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신등은 깊이 전하를 위하여 애석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속히 그릇된 은전을 거두시고 왕법을 바로 통쾌하게 음사를 혁파하여 분교를 바로잡으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진조실로 16권 중종 7년 6월 23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흥청 흥덕의 두 절의 대종을 공조로 하여금 총통을 주저하게 하였으나 지금 들으니 대비정께서 그릇을 주저하기 위하여 이미 내수사로 옮겼다 하니 이 뜻을 공조에 말하라. 중종 7월 16권 중종 7년 6월 23일 얼축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전의를 하렸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이어 전교하기를 북중에게 화친을 허락할 것을 온 조정이 와서 말하였고 또 전에는 화친을 허락할 수 없다 하다가 이제는 화친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의계하도록 하라 하니 대간이 회개하기를 화친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신등도 또한 끝내 화친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요 오늘날 화친을 허락하는 것이 너무 빠르다고 한 것입니다. 만약 적의 괴수도 문책하지 아니하고 잡혀간 장사들을 돌려오지도 않고서 화친을 허락하면 이는 국가의 약점을 보이는 것이요 저들이 우리를 가볍게 보고 능멸할 것이 분명합니다. 대신들이 서북에 사변이 있으므로 우리를 표시하였는데 지금 비록 화친을 허락한들 남쪽 방으로 어찌 늦출 수 있겠습니까? 신등이 아랜 것도 나라를 위한 것이요 대신들이 아랜 것도 나라를 위한 것이니 각기 그 뜻을 말한 것입니다 하였다. 대간이 전의 이를 아뢰고 또 아뢰기를 안윤소는 전에 우윤으로 있을 때 그 아들 자문이 집 지을 땅을 절수하고자 정장하였는데 판윤과 죄아윤이 사진하지 않은 날을 텀다 자신이 단독으로 절겁하였으니 지극히 외람합니다. 청컨대 안윤선을 파직하고 그 땅은 속공하도록 하셨사니 전교하기를 땅은 속공하는 것이 가나 안윤선은 주열하지 않고 파직하면 지나친 일이다 하고 나머지도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 7월 16권 중종 7년 6월 23일 얼축 세 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와 권민수 등이 아뢰기를 어제 사가집의 수직문을 올린 것은 상상께서 보시고 유자광의 평생 심수를 알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유자광이 정사들을 섬멸하였으니 죽어도 남는 죄가 있는데 어찌 갑자기 이와 같은 은혜와 예대를 더해 주십니까? 청컨대 깊이 생각하소서 기연의 일도 개하게 받아들이소서 하고 4번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이어 정교하기를 요사이 온 조정이 외놈에게 화친을 허락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전에는 화친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하다가 지금은 화친하는 것이 가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 이때의 상이 하지 않으면 뒤에 비록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경중을 참작하여 말하여 보라 하니 권민수 등이 아뢰기를 신등은 전일에 화친을 경솔히 허락할 수 없다는 뜻을 제3 아뢰었습니다. 만일 화친을 허락하면 한없는 욕심을 채워주기 어려울 것이니 곤란하다는 말로 꾸짖고 강성한 종 성친의 머리를 베어 바치도록 함으로써 강화의 요청을 방지하소서. 지금 대신들이 가문과 서북에 일이 있는 것 때문에 화친을 허락해야 한다는데 이는 깊이 생각한 계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친을 허락할 단서를 암시하는 것도 영구히 화친을 청하는 길을 끊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중대한 일이니 마땅히 위의 뜻대로 재단하셔야 하는데 신등의 뜻에는 가벼이 시급하게 화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준조 7월 16권 중종 7년 6월 23일 을축 네 번째 기사 좌찬성 이선 등 6조 참의 이상이 의논드리기를 신등은 지금 화천을 허락하지 않으면 반드시 남쪽에서 구초하여 방어하기가 어렵고 싶습니다. 방금 중국에 편안하지 않은 조짐이 있고 서북에서도 날로 변방의 걱정거리가 일어나니 만약 기회를 타 화천을 허락하지 않으면 명년에는 반드시 도둑질을 하러 돌아올 것이니 우리나라의 힘이 가리어 지탱하기 어렵게 되어 반드시 크게 후회할 것입니다. 지금 만약 화천을 허락하면 다소 남쪽을 돌아볼 근심을 펴게 될 것입니다. 세사와 내왕하는 배의 수를 요량하여 감하면 저들이 반드시 구 이학과 같게 하기 위하여 왕래하며 순종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수십 년 동안은 무사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저 일본국에서도 오로지 도주를 위하여 두 번이나 신사를 보내어 화호를 청하였는데 지금 요청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나라에도 역시 신하가 있으니 어찌 치욕스럽게 생각하지 않고서 다시 사신을 보내겠습니까? 제3 생각하여 화천을 허락함이 좋겠습니다. 하고 신윤문은 아뢰기를 신은 고금의 사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화친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이해를 요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호년 외변 때에 신으로 하여금 도원수의 군관을 뽑아 보내도록 하였었기에 등급을 나누어 요를 뽑아보니 수요가 500에 차지 않았습니다. 방금 서북지방에 변방 경보가 있는데 만약 또 남쪽에 외변이 꾀단다면 장차 무슨 계책으로 방어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참근데 깊이 생각하시어 화친을 허락하소서 하니 전가기를 조정의 의논이 이러한데 어찌 여러 의논을 물리칠 수 있는가? 화친을 허락하도록 하라 하였다. 중종 7월 16권 중종 7년 6월 23일 을축 다섯 번째 기사 이선 등에게 전교하기를 유자강의 이런 대신의 말이 혼권을 도로 주어 예장함이 좋겠다 하였고 나도 일찍이 유자강은 이때 한공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윤호한 것인데 지금 대강과 시종들이 논쟁하여 맞지 않는다. 나도 다시 생각하니 그 자손들을 석방한 은혜 또한 큰데 혼권을 도로 주고 예장하는 것 등을 일시에 함께 허락하는 것은 과연 급히 서두르는 듯하니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이선 등이 아뢰기를 유자광이 이미 큰 죄를 졌는데 이제 특별히 그 자손을 석방하였으니 공신 훈권은 주지 마는 것이 온당합니다 하였다. 준조 7월 16권 중종 7년 6월 24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갑산부사 조윤손이 야인들과 부의 성 밖에서 싸워 적의 수급을 둘을 베고 말 20여 필과 군기 약간을 노약하여 치게 하였다. 중조 7월 16권 중종 7년 6월 24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유순정 성희양 민효정 이송 김은기 황형 정광필 장순손 홍숙 임유겸 최한홍 이세인이 의논드렸다. 북도의 군수가 고갈된 것은 과연 신윤무가 아랜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관찰사로 하여금 기일을 엄수하여 수송하게 하였으니 비록 한 달의 군량이 못되더라도 차차로 운반하면 자연히 뒤를 대게 될 것입니다. 또 절도사는 북청을 본용으로 삼고 경보가 있으면 해상, 갑산에서 관할하는 여러 보뿐만이 아니라 어느 곳이나 긴급한 데로 가서 유방하니 반드시 본령을 철수하여 해상, 갑산의 행령으로 진을 옮길 것이 없습니다. 관찰사는 올해 함흥에 있었는데 정해년 이후에 영흥으로 감령을 옮겼다가 지금 도로 함흥으로 다시 옮겨 북쪽에 가깝게 되었으니 반드시 다시 북정으로 옮길 것이 없고 예전과 같이 함이 편리합니다. 다만 본도는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어서 지치고 각진의 잔패도 또한 심하며 성저의 야인들을 후하게 대우하지 못하니 저들이 반드시 원망하고 한탄할 것이며 또 변방진의 허약을 다 알고 있으니 만일 배반하여 정로에게 붙게 되면 그 걱정은 더 말할 수 없습니다. 관찰사는 군무를 겸하여 총리하기 때문에 변방은 민정대책에 전일하지 못하고 절도사는 방어에 분주하여 줄인 백성들을 살릴 겨를이 없으니 대신 한 사람을 뽑아 보내되 종사관 2인과 군관 4인을 데리고 가 변방 일이 잠잠해질 때까지 남북도를 순찰하며 줄인 백성을 구제하고 야인을 무마하고 군사를 훈련하고 먹을 것을 족하게 하는 것까지 무릇 방비하는 모든 일을 위임하여 조치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중조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24일 병인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압사의 전의를 5차례 하리니 전교하기를 안윤서는 파직하여 다른 사람들을 징계하게 하라. 나머지는 모두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24일 병인 네 번째 기사. 헌문관이 기연의 일을 하렸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중조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24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유순정 성희안 민효정 이선 김은기 신윤호 황영 신용계 정광필 장순선 홍숙 임유경 최한홍 이세인 등이 의논드리기를 지금 봉중에게 말하기를 대마도의 죄악은 너무도 커서 용서해 줄 수가 없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잡아갔는데 한 사람도 돌려보낸 것이 없으니 도저히 죄를 자복하는 성의를 어디에서 보겠는가. 화친한 결단코 들어줄 수 없으나 다만 우리나라와 기국은 대대로 우호가 두텁고 지금 또 국왕이 재차 사신을 보내 간절히 화친을 청하기 때문에 거듭 국왕의 뜻을 어기기 어려워 우선 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대마도가 언해를 저버리고 흉악한 짓을 한 죄는 전부 용서할 수 없으므로 그들을 접대하는 사항을 옛날보다 가함하겠으니 너가 돌아가 이런 뜻으로 국왕에게 보고하고 겸하여 도주에게 말하여 잡혀간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내게 하라. 그리고 종성친의 죄를 다스려야 하니 만약 성친이 남에게 도수를 도용당한 것이지 진실로 자신이 범한 것이 아니라면 몸소 변방의 관문에 와서 스스로 발명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타이르고 특성 국행을 돌려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중조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25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우의정 성희안 예조판서 신용계 등이 봉중의 서계를 가지고 입계하기를 봉중이 자기는 객관에 머무르고 도선주를 대마도에 보내어 종성친으로 하여금 와서 사죄하게 한 뒤에 하진을 청하겠다고 하니 이는 나라의 위험이 매우 중하게 된 것입니다. 봉중과 같이 온 부사 이외의 아래 사람들은 모두 대마도 사람들이니 반드시 그들과 종성친이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를 의논한 뒤 이렇게 서게한 것일 것입니다. 오늘 봉중을 전송할 적에 아직 화친을 허락한다는 말은 하지 말고 너희들이 객관에 머무른 것이 괴롭겠으나 시급히 너희들이 사자를 보내어 성친으로 하여금 와서 사죄하게 하이한다고 하였으면 합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성친이 반란 당시 통사 박계분과 서로 말한 것을 의심하여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화친을 허락하기도 곤란하고 그들 역시 화친을 청하지 못할 것이니 분명하니 만일 말하기를 지금은 아직 화친을 허락할 수 없으나 다만 너희 일본 국왕이 2차례나 신사를 보내어 성의를 보이기 때문에 우선 화친을 허락한다. 그러나 뒤에도 적괴 성친은 문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자진하여 와서 사죄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으면 합니다. 다만 이 두 가지가 매우 어려운 일이니 위에서 결단하시기 바라며 또 널리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은데 우선 좌의정 유순정을 불러 언연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성친이 도선주의 말을 듣고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알 수 없으니 속히 유순정을 불러 상의하여 아뢰라 하였다. 유순정이 와서 아뢰기를 만일 이렇다면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니 성친이 와서 사죄한 뒤에 하친을 허락하겠다고 말하여 줌이 좋겠고 또 우리나라 필요인을 성친이 모두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것과 특성 국행도 또한 성친이 와서 사죄한 뒤에 접대하겠다는 것을 아울러 말해주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정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성희안 신용계 등이 봉중을 대접한 뒤에 복명하기를 성친이 온 뒤 화친을 허락한다는 것을 말하니 봉중이 좋아하며 사례하기를 오늘에야 마음이 편안해지니 많이 마시더라도 취하지 않겠다 하고 또 늙은 중이 사명을 지니고 오래 객관에 머무르는 것이 온편하지 못하니 두 선주를 급히 내려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25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의정부 병조 지변사 재상이 갑산부의 군공을 의논하여 아뢰니 차등이께 상을 내렸다. 지변사 재상은 평안도, 함경도, 전라도, 경상도의 감사와 병사 수사를 지내어 변방의 사정이 밝은 자 중에서 뽑아 의정부와 함께 군무를 의논하게 한 이품 이상인 관원이다. 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25일 정묘 세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 전의를 6번 하려고 또 자자를 올려 논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25일 종료. 네 번째 기사. 예문관이 상자하여 기연의 일을 논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25일 종료. 다섯 번째 기사. 홍문관 부자 권민수 등이 기연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기연할 때의 참남한 일은 마땅히 참작하여 제거하겠다 하였다. 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25일 종료. 여섯 번째 기사. 형조참판 안윤손이 파직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그의 아들 자문이 사람됨 및 간열나여 일찍이 인왕산 기슬에 집을 지었다가 죄를 받게 되자 자문이 죄를 면하려고 한성부 서리로서 일찍이 그의 아버지를 모시던 자와 공모하여 이반을 위조하였는데 이것은 그 이반을 내어 집 지을 땅을 절수한 것을 변명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위조한 것이 탄로날까 두려워 연월일과 서명 한 글자의 획을 불로 지져 태우고 사헌부에 바쳐 스스로 변명하였다. 사헌부가 그 속임수를 알고 안윤손을 추고하자 안윤손이 그의 아들을 위하여 숨기었으나 자기가 범한 것이 아님을 변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사헌부가 이에 파직할 것을 힘써 주청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안윤손이 사람됨이 순박하여 행실이나 하는 일이 사국함이 없었는데 이때 와서 아들에게 팔려 파직되니 당시 공론이 애석하게 여겼다. 형조 참판이네. 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26일 무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기언의 참남한 일은 비록 혁파해 버리도록 분부하였으나 근본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근본이 제거되지 않으면 뒤에 반드시 만연하여 그 배단을 막기 어려울 것이니 청컨대 통쾌하게 그 근본을 끊어 사득한 풍습을 씻도록 하소서 하고 또 전에 이를 5번 아뢰었다. 또 아뢰기를 북도는 가뭄이 심하여 들판에 굶어 죽은 시체가 많고 공릉마저 고갈되었는데 지금 순찰사를 보내고 종사관과 군관을 거느리게 하니 온도에 공개하는 배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또 병사를 조치하는 것은 본도 절도사가 그 책임을 맡아야 하며 기민을 구제하는 일은 감사로 하여금 설시하게 함이 무방한데 재상을 많이 보내 왔다 갔다 하며 지공하는데 주식을 허비하게 되니 이는 도리어 그 공공만 더 하게 되고 돌보아 구제하는 의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순찰사를 보내는 것은 곧 대신의 의논으로서 잘못된 계책이 아니다 하고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27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안처성 안지의 일을 아뢰고 재차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사실은 논한다. 안처성은 품성이 본래 정직하지 못하여 남이 옳다는 것은 그러다 하고 남이 나쁘다는 것은 좋다고 하였다. 소박하고 우직하여 꾸밈이 없이 나란 일에 마음을 다하는 고영상 같은 사람을 안처성은 명예를 바라는 것이라고 하여 배격하였었고 엄용한 반역을 교묘하게 사주하여 진신들에게 독을 끼친 이극동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안처성은 그 죄를 벗겨주려 하여 노기까지 띠고 동료들을 비방하여 썼다. 이신자와 소격사는 사림에서 모두 혁파하려 한 것인데 간하여 놈을 극렬저지하였고 풍수지리설은 신화된 사람으로서 인도할 바가 아닌데 이 세인을 조소하며 혼도로 비유하기까지 하여 마침내 그를 파직하였으며 제 집들에게 아첨하여 관작과 녹을 좀 먹는 경영 같은 형편없는 사람을 극력 옹호했다. 벼슬살이를 하는 데에도 태만하고 공경하지 못하여 주서가 되었으나 2달이나 기사를 빼앗먹었고 경영관이 되었으니 입시하는 날 저녁에 술에 취하여 옥새에 자빠졌다가 다음 날 아침에 진강할 글을 한 줄도 읽지 않았다. 또 폐주의 일기를 수찬할 때는 안처성이 난관이 되었는데 그가 사진하는 시간이 항상 오후가 되므로 그 국에서 안처성이 사진하는 것을 시간의 조만으로 알았었다. 그의 소행이 이와 같은데도 물론을 두려워하지 아니고 방양 무인하였으니 이로 본다면 그가 교만 방종하고 관사하게 아첨한다는 이름을 얻은 것은 당연하다. 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27일 기사. 두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 고영산 경상도 관찰사 안당이 동장으로 치게 하였는데 그 대략에
전일에 내린 분부에 따라 항해의 편부를 시험하려고 흥해에서 영해까지 여러 날 배를 운행하였는데 갑자기 풍파를 만나게 되면 의지에 하여 정박할 섬이 없고 또 선체가 작고 든든하지 못하여 조운하게 합당하지 못합니다. 하였으므로 대신에게 수의하게 하니 대신들이 의계하기를 지금 고영상들이 아린 것을 보면 조운하기가 어렵다고 하였으나 함경도 백성은 조운이 아니고선 살릴 도리가 없으니 풍파가 험하다고 해서 그만둘 수 없습니다. 마땅히 온갖 계책으로 조치하여 기엽고 조운하게 하는데 다만 지금 있는 배들이 모두 조운에 합당하지 못하니 이것이 매우 염려됩니다. 고영산을 시급히 올라오게 하여 해조와 같이 의논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중조 7호 16권 중종 7년 6월 27일 기사 세 번째 기사 박예를 형조판서로 손주를 형조 참판으로 허지를 홍문과 능계로 정충리양을 사관은 헌납으로 삼았다. 중조 7월 16권 중종 7년 6월 28일 경우 첫 번째 기사 형조 참판 송천이를 보내 성조를 축하하게 하였다. 중조 7월 16권 중종 7년 6월 28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정부의 전지를 내렸다. 하늘과 사람은 하나의 이치로서 크게나 작게나 간격이 없는 것이니 재해의 발생은 실로 사람이 불러들인 것으로 전대의 역사를 상고해 보아도 전감이 환한 것이다. 내가 저기 한지 7년 이래로 천재와 시변이 해마다 달마다 겹쳐 오므로 밤낮으로 조심하고 두려워하는데도 늦출 수가 없다. 이번의 한재는 근거에 없던 것으로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되어도 대학변만 나고 비가 오지 아니하여 밭과 들에는 아무것도 없고 내와 못에 먼지만 날려 농사를 다 패하였으니 백성들의 생명이 장차 끊어지겠다. 비를 빌고 재앙을 물리치는 의식은 다 거행하였지만 속타는 재앙이 더욱 혹독하기만 하니 모르기는 하지만 정령이 순서를 잃고 일이 합당하지 못하여서 그런가? 위아래가 서로 막혀 아래 사람들이 사정을 아뢰지 못해서 그런가? 형벌과 옥사가 원통하고 과람하여 죄 없는 사람이 잘못 걸려서 그런가?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은 파묻히고 용렬한 사람들이 등용되어서 그런가? 관리들이 법을 농건하여 성사를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 그 모든 일을 태만하게 하여 직무가 잘 거행되지 않아서 그런가? 깊이 그 허물을 생각하니 경계와 두려움이 더욱 간절하다. 나 한 사람이 덕을 잃어서 그런 것이라면 하늘의 꾸지름을 어떻게 없애겠는가? 너희 신료들은 각기 마음을 조심하여 직무를 패하지 말고 위로 과인의 몸에서부터 아래로 조야에 이르기까지 일이 사리에 배반되고 정사의 병폐가 되는 것은 극렬 진달하라. 아울러 중예에 효유하여 상은을 잘 보응해서 올리도록 해서 신하와 임금과 신하가 서로 조심하여 하나의 하늘의 꾸지람에 보답하게 하라. 중종 7월 16권 중종 7년 6월 28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이조가 아래기를 이번 정사에 새로 제수한 영광군수 한홍유는 전일의 그 어미의 재가 때문에 대간이 논란하여 형조 정랑의 직을 갈았습니다. 그때 전교하시기를 실록을 열어볼 때 그 어미의 일을 상고에 분간하라 하였는데 현재 상고하지 못하였습니다. 대간이 반드시 서경하지 않을 것이니 직을 가소서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홍유는 죽은 참판 한은의 아들이요. 한은은 곧 상당분군 한명의 아우 한명진의 아들이다. 홍윤의 어미 박씨가 당초에 문신 손 조서의 아들에게 시집간 지 2호에 지나서 한명회가 권세를 잡게 되자 박씨가 부자라는 것을 듣고 박씨가 이미 다른 사람과 정혼하였다가 중간에 배반하고 다시 손씨와 약혼했다고 하며 이를 큰 죄라고 위협하여 이혼하게 하고 마침내 박씨를 한은의 아들로 삼았다. 이때 사료들이 모두 알고 있었으나 한명회의 권세를 두려워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았으며 한명회가 죽은 뒤에도 한은이 이어 재집이 되었기 때문에 일이 반로되지 아니하다가 이제 비로소 반로된 것이다. 중조 7월 16권 중종 7년 6월 28일 경우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제2차 아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 7월 16권 중종 7년 6월 29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조아 이정 유순정 우이정 성이안이 아래기를 정광필이 아린 방학하는 일은
비록 다른 도가 흉년이 들더라도 올해 모두 방학하고 수령들에게도 가권을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남도 절도사의 가권이 아직 가지 아니하였으니 우선 들여보내지 말도록 하고 다른 고르에 아직 가지 아니한 가권도 역시 들여보내지 말도록 하소서. 나이 장성한 교생을 친군하는 것은 비록 남쪽이라도 나이 장성하고 재주가 없는 자는 역시 세공 생도에 충당합니다. 함경도의 유생이라고 하는 자들은 한갓 유생이란 이름만 차지하고 늘도록 학문을 배우지 않습니다. 국가의 군액은 매우 기묘한데 함경도는 장정이 매우 적어 달리 충군할 도리가 없으니 나이 장성한 교생을 모두 충군하소서. 곡식을 바치고 죄를 면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나 함경도는 곡물을 판출할 길이 없으니 임시 변통으로 이를 시행하면 이로써 백성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성종 때에도 성, 단명 같은 사람에게 역시 곡식을 바치고 죄를 면하게 하였으니 이 두어 가지 일은 모두 시행할 만합니다. 하고 이어 아뢰기를 지금 석고내가 원한 맺은 일도 없이 보로지보에 들어와 도둑질을 하고 그 후 심초로 옮겨가 사니 이는 반드시 배반할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또 석고내가 사는 곳이 망학과 서로 가까우므로 반드시 망학과 업무를 내통하였을 것입니다. 망학은 국가의 두터운 은혜를 받은 지 오래되었으므로 스스로 반란을 일으킬 수 없어 가만히 석고내 등을 시켜 먼저 일어나게 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신등이 진장으로 하여금 힐책하게 하였었습니다. 지금도 근데 변장이 모두 야인들을 불러 힐책하였는데 신처 야인들은 모두 왔으나 망함은 백방으로 연고를 핑계하고 오지 않았다 하니 이는 반드시 기묘한 길목을 막아 조정에서 치러오는 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전일에 망합을 불러 접대할 때 성저 야인들이 의복을 성대하게 차리고 왔는데 절도사가 600여 명을 대접할 때 단지 개 10여 마리를 잡고 술 10여 동이 뿐이었습니다. 그날 마침 비가 와서 야인들의 의복이 젖었고 쌀을 청하는데 한 사람에게 단지 한 대씩을 주어 보냈으니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허약함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또 반란하는 자는 모두 이득을 보고 해가 없었으니 모두 반란한 무리에게 투탁한다면 육진을 다 버리게 될 것입니다. 함경도 전체가 해마다 기근이 드는데 올해는 더욱 심하니 마땅히 중신을 보내어 백성을 무마하여 안정시키고 기민을 구제하는 등의 일을 조치하여야 하나 소소한 패다 때문에 보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이 그 도의 잔패가 심하여 중신을 보낼 수 없다니 정광필은 보내지 마는 것이 좋겠다는데 정광필을 만약 보내지 않기로 한다면 황영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황영이 전에 회령부사로 있을 때 망합이 다른 주장들과 다름이 알고 조정에서 개청하여 여럿 중에서 발탁하여 초임에 자헌대부를 제수하였으므로 망합이 황영을 아비와 같이 대접하니 지금 시급히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듣건대 고영산이 어제 돌아왔다니 청컨대 즉시 함께 불러서 조운에 대한 일을 같이 의논하도록 하소서니 전개하기를 모두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세공생도는 해마다 각 골에서 뽑아 중앙의 서리로 바치던 향교의 교생을 말한다. 증조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29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올해는 한재가 더욱 심한데 어떻게 하면 재앙을 해소시키게 될지 알 수 없다. 지금 이미 두세 번 비를 빌었으나 도무지 비가 올 기세가 없으니 통탐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구원이 비록 형식 같으나 재해를 구제할 계책이 없기 때문에 어제 이미 전지를 내렸다. 대신들이 어찌 비를 얻을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많은 그 말을 들어보기 바란다. 또 전일에 시종하는 사람들이 경련을 열고 대신들을 연방하여 재해를 방지할 도리를 강구하기를 청하므로 오늘 모처럼 경련을 열려고 하였으나 뜻밖의 일 때문에 또한 정지하였다 하니 정성들이 회개하기를 올해의 한전은 신등도 역시 무슨 계책으로 방지할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위에서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오로지 신등이 위의 뜻대로 받들지 못하는 소치입니다. 인사가 아래에서 잘못되면 천변이 위에서 응하는 것인데 신등이 밤낮으로 생각해 보아도 어찌하여 이런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체로 인심이 화평한 연후에 천도가 화평한 것이므로 옛 사람들은 옥송 때문에 제2가 인다고 말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 죄를 받아 멀리 귀양 간 사람들 가운데 실정이 원통한 사람도 있고
의혹으로 인하여 죄를 당한 사람이 있기도 할 것이며 또 방금 옥에 있는 사수 가운데 혹은 형장을 견디지 못하여 무복한 자도 있을 것이니 청컨대 정부와 형조로 하여금 심리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였다. 중전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29일에는 신미의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2번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전실록 16권 중종 7년 7월 1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함 김전 대사관 경세창이 안지 안차성 및 승지 유장과 순변사 등의 일을 아뢰고 김전이 또 정극인의 전마에 관한 일을 아뢰었다. 경세창이 또 아뢰기를 여주 목사 유경은 늙었을 뿐만 아니라 전에 간성군수가 되어 벼슬을 살 때 재물을 탐하고 비루한 짓을 하였으니 수령이 될 수 없습니다. 강태수는 장리의 아들입니다. 육조에 임용하지 않는 것은 이미 성법이 있는데 아비가 장리이고 아들이 육조의 난관이 된다면 탐호의 풍습을 어떻게 검하겠습니까? 북도에는 피폐가 막심하니 순변사를 보낼 수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순변사를 내보내는 것이 비록 폐가 있을 듯하나 그러나 성저의 야인들이 장차 배반한 업무를 가지고 있어 황행이 가는 것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내게 된 것이다. 나머지도 모두 윤호하지 않는다 하자 영사 성의안이 아뢰기를 요사이 하찮은 일을 가지고 야인들이 사단을 일으켜 7부락이 연합하여 반란하였습니다. 망합이 이것을 듣고 그도 이미 연합할 형세이었는데 망합은 병력이 넉넉하고 재간이 또한 탁월하므로 황행이 회령부사로 있을 때 그가 다른 야인들보다 특이함을 보고 이 사람을 우대하면 이마차의 환란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까닭에 조정에 개청하여 처음으로 자험대부를 제수하였었습니다. 지금 만약 황행을 시켜 무마하지 않는다면 장차 큰 변이 있을 것이니 황행이 가는 것이 배단은 있을 것 같지만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고 강관 한효는 아뢰기를 무릇 임금이 가뭄을 걱정할 때는 비록 구원을 한다는 명목으로 있어야 하겠으나 지금 역시 임금이 일심으로 하늘을 감격시키는 실지에 달렸을 뿐입니다. 전일에 군신을 연방할 것을 결정하니 상께서 제해 대책과 변방 대책은 이미 조치가 도하되었는데 따로 간과하여 계획할 일이 있는지 알 수 없다 하셨는데 이 분부는 큰 실수입니다. 예로부터 성제와 명왕들이 비록 즐겁게 어지러도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는데 하물며 지금 변방일과 가뭄이 이러한 데이겠습니까? 어제 구원하시는 전제가 이미 내렸습니다만 지난번 대간이 구원하기를 결정할 적에 상께서 분부하시기를 구원은 거칠하다. 비록 누구차 구원하는 정교를 내렸으나 실제로 봉화에 어울리는 사람이 없고 또 쓸만한 말도 없었다 하셨는데 이 분부 역시 큰 실수입니다. 진언하는 것은 그 말이 쓸만하면 쓰고 쓸만하지 못하면 쓰지 않는 것이요. 또 말한 사람이 말이 좋지 못하더라도 위에서는 지성으로 구원해야 하는 것이며 미리 좋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구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신은 상께서 성의가 지극하지 못하여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요사이 더운 철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경연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군신을 연방하는 것도 매우 지당하고 구원을 하는 것도 절실한 일이다. 하물며 지금과 같이 한재를 만난 때이겠는가? 지금 비를 빌어도 올 기미가 없기 때문에 이미 구원하는 전지를 내린 것이다 하자 김전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비록 구원하에 잘못된 정사를 들으려고 하시나 대간이 매양 논청하에도 쾌하게 받아들이는 일이 없는데 하물며 먼 사람들의 말이겠습니까? 신은 전하께서 구원하는 실제가 지극하지 못하신가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극인 유경 등이 늙어서 이를 보지 못한다는 뜻을 전도에서 어찌 당초에 알지 못하고 주의하였겠는가? 모두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 7월 16권 중종 7년 7월 1일 임신 두 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백관의 녹복 및 직전 공신전을 감하고 독서당을 임시 폐지하였다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정부에 수의하도록 하라. 만호 첨사 수령의 당참과 문안 등의 일이 비록 옛 풍속이기는 하나 패단이 백성들에게 미치니 금지할 것인지 여부도 아울러 수의하라 하였다. 직전은 초기에 과전법을 실시하여 시임, 상관을 막론하고 관 등에 따라 일정한 전제를 지급하고 수조권을 갖게 했으나 뒤에 토지의 부족이 발생하여 지급할 토지가 없으므로 세조 때 이것을 직전법으로 개정하여 현직 관리에 한하에 지급하되
직접 전지로 지급하지 않고 관에서 그 전결에 대한 조를 받아서 지급을 하였는데 뒤에 이것이 녹과로 변하였다. 당 참은 수령, 첨사, 만호 등이 신임 또는 전임할 때 이조 또는 병조에 문안하고 바치는 예물을 말한다. 진조 7월 16권 중종 7년 7월 1일 임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안처성 등의 일을 두 번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진조 7월 16권 중종 7년 7월 1일 임신 네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이자견이 하려었다. 도내의 농사가 한 고을도 추수할 가망이 없어 내년에 종자가 크게 염려됩니다. 청근대 시급히 충청도의 곡물을 운반해 내년의 소용에 대비하소서. 진조 7월 16권 중종 7년 7월 1일 임신 다섯 번째 기사 호조에 선교하였다. 함경도 및 각도에 나누어 귀양 보낸 사람 중에 죄가 증하여 용서할 수 없는 자는 의논할 수 없거니와 그 나머지는 함경도에 곡식을 바치도록 하여 중한 자는 요령하여 옮기고 가벼운 자는 놓아 보내게 하되 그 죄의 경중에 따라 곡식을 바치게 하라.